부터 또 거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기본 작업 2부터 하셔도 되고 거꾸로 차트부터 하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차트부터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시작하면 또 말 달렸나요? 그 입력 작업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타 하나도 빵점인데.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자, 총액 계열과 총합계 요소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총액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는 총합계를 제거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을 제거하는 게 데이터 선택, 행렬 전환, 제거하고 행렬 전환이라는 거예요. 여기 총합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목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총액이야 그냥 뭐 딜리트 삭제하면 되는데 어차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터 선택에서 해보겠습니다. 여기 총액 제거하라 그랬죠. 총액 제거하고 행렬 전환한 다음에 총합계 제거하시고 행렬 전환하시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작업 잘 기억해 주시고 차트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차트 종류를 꺾은 선형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 했습니다. 차트 제목은 위에다 위에다 놓는데 연결을 하려네요. 하시고 A1에 있는 표 제목을 연결을 하라 그랬어요.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0년 계열, 2020년 파란색이네요. 하나 투어 여기네요. 클릭 두 번 하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누래요.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놓는데 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를 계열 이름과 값 이름을 해서 아래 표시하세요. 서브 메뉴 들어가는데 아래는 있는데 여기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바꿔주셔야 돼요. 계열 이름과 값. 그래서 기타 옵션에 들어가서 계열 이름과 값을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아래쪽에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줄바꿈이 없어요. 원형 차트에는 줄바꿈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났죠. 세로 값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세로 제목으로 더하기 누르시고 얘 하면 가로 세로 두 개가 나와요. 서브 메뉴에 들어가서 세로 값축 제목을 넣는데 여기 텍스트 맞춤의 방향을 뭐로? 세로로 바꾸어서 제목을 써달라는 얘기죠. 세로 제목이 뭐예요? 금액 가로 열고 억원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네요. 대화상자 닫아주시고 저장하시고 매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매크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본을 H34에다가 여기 34에다가 도형을 그리라 그랬어요. H34 여기에다가. 그럼 밑으로 가지 말고 그냥 오른쪽으로 넓게 가서 복사를 해 놓으시고 A1에 갖다 놓은 다음에 ESC 누르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매크로 기록.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이 합계네요. 합계라고 쓰시고 합계가 산술 연산자 수식으로 나와 있죠. 전공 곱하기 0.5 더하기 교직 더하기 논술 곱하기 0.5 더하기 가산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하시고 도형을 H34에다가 단추를 그려놨네요. 개발도구에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Alt키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합계를 연결해 주시고
합계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 꼭 보시고 다시 A를 갖다 놓고 매크로 기록. 자,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이네요. 이름 넣어주고 확인. A3에서 F3 제목행에다 모양을 내네요.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이니까 마우스 오른손 미니 도구에서 그냥 노랑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중지. 자, 빗면을 그리래요. H6 7에다가 도형이죠. 삽입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 Alt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시고, 글씨를 먼저 쓰지 마세요. 가끔 매크로 지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지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쓰라는 내용이 있는지 보시라 그랬어요. 서식으로 입력, 서식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본을 다시 원본에 덮어 쓰시고, 합계 누르고, 서식 누르고, 이상 없네. 열 범위 잡고, 열 삭제하시고, 저장으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 볼까요? 시나리오네요. 그럼 뭐부터 하라고요? 이름 정의부터 합니다. B13, 일반. 오타 없이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13 골드, 그 다음에 G10의 총 이익금 합계. 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이름 상자 목록을 딱 누르면 내가 만든 세 개가 보일 거예요. 클릭, 클릭. 위치에 맞춰서 얘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문제를 읽으시면 되죠. 신원 의정 기능을 이용하여 전반기 주류 납품 현황 표에서 할인율 B13과 C13이 다음과 같이 변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입력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가 결과값이 되겠죠. 시나리오는 입력값이 이렇게 변할 때 결과값은 어떻게 될까를 알고 싶은 게 시나리오라 그랬잖아요. 입력값 범위 잡고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자,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할인율 인상 하시고 살짝 범위 잡고 복사 탭. 항상 시나리오는 이름 쓴 다음에 탭키 눌러서 변경될 시를 내가 제대로 선택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얘가 20%와 25%. 자, 두 번째 시나리오 가겠습니다. 아까 이름을 살짝 복사를 해놨죠. 붙이고 인상이 아니라 이번엔 인하겠죠. 인하로 넣어주시고 탭키 눌러서 다시 한번 입력 범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퍼센트로 집어넣으세요. 10%, 15%. 확인하시고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왔을 때 결과를 뽑아내는 명령이 요약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알아서 결과 셀을 찾아가요. 이상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봐야 될 게 일반 골드 총이익금 합계 이상이 없는지 보시고 이름 정의 3개 있잖아요. 시나리오 2개 이상 없는지 보시고 변경된 값들 20, 25, 10, 15 제대로 넣는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뭡니까? 앞이냐 뒤냐.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 위치시키세요. 이놈 치사하게 맨날 앞에 뒤에 나오다가 왼쪽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왼쪽이란 말이 앞이죠. 그러니까 10번에 한 번이 뒤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저장하시고 분석 작업 1번 볼까요? 정렬이네요. 자, 범위 잡고 아니면 범위 안 잡고 하셔도 되겠네요. 깨끗이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 탭 가상 분석이 아니라 그냥 정렬 누르시고. 자, 첫 번째는 전자제품 명을, 제품명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TV, 태블릿 순으로. 에이, 진짜.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목록에 들어가서 내용을 쓰셔야 되겠죠. 스마트폰. 오터 없이 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태블릿. 추가하시고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니까. 확인하시고 기준을 추가하시는데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이익 합계 세례 색으로 그 색이 있고 없고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색이 있는 것을 위에 표시하세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같은 내용들 중에서 색깔이 있는 것만 위에, 그 다음에 스마트 TV 태블릿 순으로 정렬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으로 가볼까요? 요번에는 뭐가 있나요? 자,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 평균보다 큰 경우는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을 에버러지를 하래요. 어머나, 얘도 보세요. 자, 조건부 서식이에요.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수식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대출 금액이, 늘하시고 대출 금액이 여기 있어요.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 평균보다 커요 하고 늘하시고 그거나 같다 에버러지. 그럼 에버러지에서 이렇게 놓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딱 판단했을 때 밑에 놈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판단할 때 평균값의 범위는 바뀌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시면 여기서 엔터를 하시고 트루 펄스를 확인해서 밑으로 채워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더블 클릭했더니 어머, 평균값이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항상 채우는 작업하시고 좀 잘 이해가 안 될 때 맨 밑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큰 경우인데 크거나 같다요. 그러면 이제 틀린 거죠. 5점이 이렇게 크다로 하셔야지. 잘하셨어요, 구대편. 자, 그럼 이렇게 채워서 요 범위가 절대 주소구나 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값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값들이 true가 나왔으니까 요 수식을 복사해 놓으시고 조건부 서식을 행할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고 홈에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들어가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컨트롤 V로 수식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선 빨강에 굵게, 서식에 굵게 빨강 하시고 확인으로 나오시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달러. 그렇죠. 달러를 지금 안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찾으셔야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잘못됐을 때는 조건부터 맨 밑에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범위가 이상 없는 보시고 편집에 들어가서 수식을 보는데 여기가 달러가 안 붙은 거예요. 뒤에 절대 주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 앞에 이렇게 달러를 붙였어야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행들만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갔죠. 이걸 삭제하시고 채우기 노랑도 원래는 시험 볼 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색깔 넣고 막 이러는 거. 요렇게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오, 부대표 금방 찾았어요. 달러 앉는 거를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기본 작업 2에는 안 해도 되겠네요. 기본 작업 2는 무난히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계산 작업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에 if 함수가 2개가 나와 있네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추주와 if 에러와 mid.
if 에라는 에라가 있어야지만 쓰는 거예요. 아니 없어도 되긴 하겠네. 그러니까 에라가 발생되고 그 에라 메시지를 내가 원하는 거 바꾸는 거예요. 주민번호의 8번째 수가 1이나 3이면 남, 2나 3이면 여,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는데 얘는 추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여기서 우어연산을 추주함수에서 어떻게 처리하지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if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남녀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탭 8번째 탭 하나를 뽑을 거예요. 하고 성별에 관련된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를 구하시고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남탭 여탭 남탭 여. 그 다음에 얘는 뭐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잖아요. 주민번호가 실제로.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5번도 6번도 7번도 8번도 다 공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공백을 넣는 게 아니라 남녀라고 넣어주시고 에라가 발생된 부분을 공백으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if 에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if 에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하시고 공백으로 에라 메시지가 나온 부분은 공백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만약에 골라 쓰세요 그러면 5번, 6번, 7번, 8번에 공백을 땅땅땅땅 넣으면 틀렸다고 못해요. 여기 골라 쓰라는 말이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if 에라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골라 쓰라는 말이 없으면 그 함수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3개가 나오면 3개를 다 쓰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함수를 집어넣고 골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함수를 여러 개 써놓고 얘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했던 건 value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디다 써야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자, 2번 볼까요? 2번은 그냥 보편적인 문제 파워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파워. 체질량 지수를 구하려래요.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잖아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 자, 그러면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체중이 여기 있어요. 나누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을 하는 게 파워예요. 파워. 뭘요? 신장을 2제곱 해주세요. 3을 넣으면 3제곱, 4를 넣으면 4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거 시험, 필기시험 공부할 때 그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예요? 3의 파워 3,5의 값이 틀린 거. 125가 나와야 되는, 3의 5의 3승. 125가 나왔는데 다른 값이 나와서 틀렸다고 해서 파워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체질량 지수가 구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중첩 if잖아요. 20 미만이에요? 작다 20. 그래서 true, false를 구하시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면 되죠. I 탭, 커서 왼쪽 shift F에서 중첩이에요. 복사를 먼저 해주시고. 저체중. 자, 아니면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두 번째는 뭐예요? 20 이상 25. 20 미만은 저체중은 이미 다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25 미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예요? 정상. 근데 25 이상이면 비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비만이 되는 거죠. 굳이 중첩 if 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우시면 몸무게에 따른 체질량 지수에 따른 정상, 저체중, 비만이라는 작업이 처리가 되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식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그 값이 20보다 작아요 하는 if 함수의 true, false를 구해주시고, 그리고 if 함수 추가하셔서 중첩 if 작업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까 반장님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체중 나누기 신장이잖아요. H3 나누기 파워 G3이잖아요. 근데 G3 대신에 H3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왜 틀렸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여요. 본인이 해도. 그래서 항상 주소가 잘 지정됐나 해서 작업하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해보라는 거죠. 자, H 룩업이 나왔네요. 그러면 또 한 번 인덱스 매치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에 보면 요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런 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찾아서 뽑을 범위란 말이에요. 매장명과 제품명을 이용하여 매장명과 제품명의 마지막 문자와 제품 가격화를 이용하여 판매가를 구해야 할 거예요. 얘를 뽑아다 쓸 거예요. 얘를. 여기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찾을 범위. 여기가 뽑을 범위죠. 그러니까 얘가 찾아서 뽑을 범위를 우리는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3행에서 뽑아요. 그 다음에 얘는 동부 AB, 서부 AB니까는 문자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을 영어로 써도 되는데, 오름차순 돼 있네? 2를 써도 답이 나와요. 똑같이. 근데 여기가 동부 A라는 게 이 표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장명에다가 동부 B를 뽑아서 결합을 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문자의 결합을. 그러니까 얘는 는 하시고 매장명을 먼저 선택하시고 and 연산자에 의해서 뭐예요? write라는 함수에 의해서 제품명에서 끝에서 하나를 뽑아서 결합을 한 값을 갖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에 의해서 이제 찾으려는 값이 완성이 됐잖아요. 찾으려는 값이면 H 룩업을 누르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두세요. 그 범위에서 3행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방법은 문자 데이터에 그냥 0 쓰셔도 돼요. 주간값을 갖는 게 아니니까 1 쓰지 마시고. 그러면 얘가 판매 금액이 아니라 판매가가 나왔잖아요.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요? 판매량을 해주시면 이렇게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H 룩업에 찾으려는 값이 문자열 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left, right, mid를 주로 많이 쓰다가 문자열 결합에 의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H 룩업이 아니라 인덱스 매치로 풀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덱스라는 함수를 매치, 그러니까 V룩업 H로 하고 연관돼서 본다 그러면 얘가 뭐예요? 뽑을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뽑을 행값을 넣어주시고 뽑을 열값을 지정하는데 이 뽑을 열값과 행값을 뭘로 처리한다고요? 매치를 처리하는 거예요. 매치로. 찾으려는 값을 넣어주시고 찾을 범위를 지정하시고 방법을 지정하시면 돼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오름차수. 방법 -1은 내림차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찾으려는 값, 그러니까 뽑을 값이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행이 하나잖아요. 행이 하나. 그럼 여기는 1열, 2열, 3열, 4열, 열 값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열 값을 알기 위해서 찾으려는 값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동부 A는 1열에서 찾고, 동부 B는 2열에서 찾고, 서부 A는 3열에서 뽑고, 서부 B는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4열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에 의해서 눈을 안 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이제 문자열 결합을 해서 찾으려는 값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까 요거는 V루갑, H루갑, H루갑에서 찾으려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뭘로 써야 되냐면 뽑을 열 번호를 구하는데 쓰는 값이에요. 뽑을 열 번호. 그러니까 요 서부 B가 들어오면 어디서 뽑아야 돼? 4열에서 뽑는 거예요. 동부 A가 들어오면 1열에서 뽑는 거예요. 열 번호를 구하는 거니까 서부 B는 4열에서 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부 B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열에 있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값이 뭐라고요? 매치. 여기다가 매치하고 놓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찾으려는 값은 서부 B예요.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찾죠.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야 되니까 얘가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자 되기 테니까 0을 쓰셔도 되는데 오름차순 돼 있잖아요. 2를 써도 답이고 0을 써도 답인데 구간값이 없으면 그냥 0 쓰도록 할게요. 0. 그리고 엔터하면 얘가 뽑혔잖아요. 이게 뭐예요? 뽑을 열 값을 구한 거예요. 매치에 의해서 뽑을 열 값. 그럼 우리는 요 인덱스 범위에서 얘를 뽑으면 되잖아요. 인덱스 범위에서. 그러면 요 값을 이제 인덱스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인덱스하고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첫 번째가 뽑을 열 범위, 뽑을 범위라 했잖아요. 그 범위가 아니라 얘는 열 값이잖아요. 내가 뽑을 거는 뭐예요? 판매가를 뽑을 거잖아요. 너 거기서 하면 안 되지. 첫 번째 칸에서 해야지. 첫 번째 칸에 가서 뽑을 열 범위. 그 범위인데 얘는 행값이 뭐예요? 1. 생략해도 돼요. 그러면 확인하면 이렇게 판매가가 나오잖아요. 판매가. 왜 000 나왔나요? 절대 주소를 안 넣었어요. 인덱스 범위를 절대 주소로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판매가가 나왔어요. 여기다 곱하기 뭐만 하시면 됩니다. 판매량을 곱해 주시면 얘하고 똑같은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덱스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온 것처럼 V루가 H루하고 매치해서 생각하세요. 뽑을 범위와 뽑을 행값, 뽑을 열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H루값이잖아요. 행이 하나. 그래서 매치에 의해서 뭘 구한 거예요? 열값을 구한 거예요. 몇 번째 열어서 뽑아야 되는지.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 매치가 나와도 포기하지 말고 풀어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뽑을 열 번호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인덱스에 의해서 값을 구하신 다음에 수량을 곱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평균을 구하세요. 평균. 자, 계산 작업 4번 문제. 파이썬, C 언어, 자바하고 들어가 있네요. 응용통계학과 학생. 학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과만 응용통계학과 학생의 평균을 구하래요. 무슨 평균을? 파이썬의 평균이네. 파이썬은 몇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있네요. 그럼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sum, daverage 중에서 우리는 daverage를 쓰시면 되겠네요. daverage 넣어주시고 표 전체 범위죠.
마법사 들어가서 3탭 조건 범위는 학과가 응용통계학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평균이 80.000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하세요. 내림하라니까 라운드 다운 중에서 라운드 다운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몇 자리에서요? 둘째 자리에 내림하여 한 자리 표시, 내림하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시하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 써주시고, 통상 표시하는 예를 보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라운드와 뒤에 버러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뒤에 버러지와 라운드 다운, 내림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뭐 4번 무난히 푸실 수 있게끔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5번 결제 금액의 누적 금액이 7만원 이상이면 골드, 5만원에서 7만원 미만이면 실버, 5만원 미만이면 공백으로 등급을 표시하세요. 자, 누적 합계예요. 누적 합계. 누적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썸이라는 작업을 하고, 주소가 시작되는 게 있으면 뭐 A1이에요. A1 콜론 A1 뭐 이런 식으로 주소를 지정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내려가면서 똑같은 형태인데 이게 A2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A3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 때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주소가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변하고 뒤에는 안 변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뒤에는 안 변하고 앞에는 안 변하고 뒤에는 변하는 형태. 그래서 요거는 절대 주소를 앞에다만 넣고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가셔야 돼요. 이게 누적 합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드 결제 금액에 이제 누적 합계 여부를 확인하니까 면하시고 SU 하신 다음에 클릭하고 콜론을 넣으면 J25, J25 나온답니다. 사실 뒤에다 달러를 붙여도 돼요. 앞이나 뒤에는 상관없어요. 자, 앞에 가서 절대 주소를 넣고, 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합계잖아요. 얘를 밑으로 내리면 얘 두 개의 합계. 얘를 또 내리면 세 개의 합계. 얘를 내리면 네 개의 합계. 요렇게 누적된 합계를 구해주는 방법이 시작 주소의 첫 번째 자리에다가 절대 주소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예요? 누적 금액이 7만원 이상이면 골드.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7빵 빵빵빵 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true, false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고 조건을 복사하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골드. 그리고 아니면 얘는 지금 세 개를 표시하잖아요. 골드, 실버, 공백. 그러니까 중첩 if잖아요.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근데 얘는 7만원 이상은 앞에서 이미 뺐어요. 그래서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필요 없고 5만원 이상만 넣어주면 알아서 7만원은 빠졌기 때문에 7만원 미만 5만원까지가 실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공백이잖아. 나머지는 공백.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왜 또 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골드를 그냥 찍었네요. 앞뒤로 다운표를 안 하고. 왜 안 들어왔지? 마법사에서는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중첩 if 작업인데 여기서 지금 그 시험 보신 분들이 누적 합계가 나오는 문제를 종종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적 합계 사용하는 방식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이 7보다 10만 이상이에요? 5만 이상이에요?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중첩 if 작업이에요.